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6분 지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출근하실 때는 강변북로 뚫려 있던가요? 저는 뭐 여기 여의도에 오늘 새벽 3시 반에 왔는데요. 그때는 괜찮았군요. 그때 비는 많이 왔는데. 네, 통제를 안 했군요. 네, 그때 올림대로는 막혀 있었고 네. 못 됐고 강변은 뚫렸는데 좀 막혔어요? 네, 저의 앞길을 막는. 네. 저는 뭐 목숨 걸고 오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강대교 아니고요. 원효대교로 반드시 건너서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한강대교 건너라고 해도 원효대교로 꼭 건너서 여의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제 개인 브랜드는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삼프로TV에 공식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많이 돈 벌어서 광고 집행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날 꿈꾸며 제가 미국 시장 분위기 좀 확인해 보죠. 네, 오늘 한마디로 큰 틀에서 보면 지난 주말과 똑같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과 똑같았고 S&P 500과 나스닥이 조금 내렸지만 사실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다우지수도 모르는 것도 아니죠. 하여튼 흐름 자체는 다우만 조금 상승하고요. S&P 나스닥이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가 큰 역할을 했죠. 나쁜 방향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몇몇 회사들 실적 예비치를 한 2주 전에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런 예비치를 발표하는 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예비치를 발표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밖에 없죠. 생각보다 엄청 좋게 나와서 월가에 좀 알려줘야 되고요. 또 반대로 주가 생각보다 훨씬 자기네 가집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 아니면 지금 월가에서 생각하는 건 훨씬 안 좋아지는 거죠.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자기네가 이제 이들은 워낙 주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아주 생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순간 발표를 해야 돼요. 그걸 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좀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지만 이거에 따른 월가 영향. 분명 오늘 악재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실적을 24일 날 발표하거든요. 2주 딱 앞두고 발표했는데 24일 이후에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내일 또 반영 일정 수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만약에 이제 같이 진행하고 계셨으면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집에서 제 지인이 게임을 요새 학교 가느라 잘 못합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뭐 내려도 네. 실제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또 좋아질 겁니다. 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멘트 하셨겠죠. 그렇죠.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주가는 6.3%가 떨어졌어요. 이제 보이지도 않지 6.3% 떨어졌는데요. 딱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요. 오늘 보면 이익 상황이나 이런 주당 이력 같은 거 다 발표 안 했고요. 얼추만 큰 틀에서만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보면 매출과 이익단만 발표했고요. 전체 총 마진 그리고 영업이익만 이렇게만 좀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미스죠. 네. 미스고 딱 하나 오토니까 자동차 자율주행. 요 자동차 자율주행이 제가 뭐 정확한 기술자는 아니지만 어디 요번에 들어갔냐면 그랜저가 풀 체인지 하잖아요. 이제 하나요? 네, 그랜저 풀 체인지 발표했죠, 공개했죠. 그래서 그랜저 풀 체인지에 이번에 처음으로 엔비디아하고 자율주행 칩이 들어간다라고 그 현대자동차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 분야, 저 자동차 분야만이 비트를 했어요. 생각보다 41.9% 나왔지만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아주 작으니까요. 핵심은 요 전체적인 게임이랑 데이터 센터인데 게이밍에 대한 얘기한 거죠. 게임 비즈니스가 둔화됐다는 겁니다. 사실 게임 비즈니스가 둔화된 거는 우리가 뭐로도 알 수 있었냐면 우리 기억하시죠? 10개, 15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사업 분야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OS 분야가 마이너스 났고요. 또 하나가 지난 분기도 마찬가지지만 게이밍 분야, 게임 분야가 지금
그 약했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게임 비즈니스 분야가 그러니까 GPU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것도 약했고요. 데이터 센터도 좀 부족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주가의 오늘 하락 요인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17.3%나 부족했으니 우리가 이게 뭐 17% 부족할 수 있는데 매출이 이렇게 부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안 하면 진짜 문제 되는 거죠. 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악재지만 솔직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지금 2분기 매출 기존 가이던스 대비해서 낮췄지만 3분기에 대한 3분기 얘기를 얘기 안 한 없었죠. 거잖아요. 네, 3분기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죠. 낮춰놓고 네. 그러나 3분기에는 하면서 자신감을 또 제인슨 황이 확 비치면 또 분위기 달라질 텐데 그거는 뭐 그다음 주 제가 봤을 때 그냥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고 미국 주식은 희망회로를 돌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던스도 가이던스 그대로 보셔야 되겠네요. 혹시라도 요번에 모르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때 또 반응이 되면 되겠습니다. 일단 게임 비즈니스 둔화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동들어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괜히 비슷한 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AMD도 2.1% 떨어졌고요. 많은 분들은 실제로 요거 곱하기 3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쏙쓸 많이 하시죠? 이 어떤 속스요. 속스는 한 배짜리입니다. 한 배짜리요. 네. 속스는 1.5%가 오늘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하튼 오늘은 엔비디아는 어찌 됐건 게임 GPU 가격 뭐 그리고 또 재고 늘어나고 좀 자세히 보신 분 다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재고가 좀 늘어났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이 한 20% 줄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뉴스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반대로 이제 태양광인데 앞선 코너에서도 우리 여돈앵커께서 우리 권부장이랑 얘기하시던데 태양광 이런 쪽이 큰 틀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입니다. 저희가 태양광 얘기를 했나요? 태양광 얘기 안 했지만 그 바이백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다 네, 같은 네. 얘기입니다. 네, 같은 1% 그 세금. 같은 흐름이 되겠는데요. 제가 너무 또 크게 얘기했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고 그것이 원래 본 모습은 BBB 액트였는데 그게 좀 무산되면서 결정 좀 변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었는데 네. 그 중에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건 클린에어. 그러면서 그리고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석탄 발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뭐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이나 그리고 그 천연가스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되는데 열스코스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가 태양광이랑 풍력입니다. 태양광 풍력.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를 하고 그 기업체들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생산업자나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그게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소위 최소 법인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슈가 많은 거예요. 최소 법인세를 15%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럼 최소 법인세를 지금 어떤 형태로 되건 간에 적게 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혜택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백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백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절대 플러스 요인이 아니죠. 좀 더 조금씩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잠시 후에 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고요. 여하튼 퍼스트 솔라는 뭐 대표 주자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다 하면서 한 2주 전부터 올라왔어요. 이미 그 시리즈들이 전부 다.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 꽤 많이 올렸어요. 83에서 126. 이미 어제까지 100달러였었는데 어떤 126달러로 급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이들은 효과가 있다. 분명히 이들 업체 좋아진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썬런입니다. 썬런은 주가는 올라가지만 하여튼 3일 연속 음봉으로 좀 힘이 세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썬런은 적자 회사고요. 썬런은 적자 회사고 썬런이 하는 사업은 아주 쉽게 보시면 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잖아요. 딱 그거. 그리고 우리나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올해가 아니라 작년 봄에 혹시 기억하세요? 야, 미국이란 나라 선진국을 알았던 나라에 전기가 끊겨? 텍사스에 전기가 끊겨갖고 난리 났던 적 있죠. 그래갖고 F150에 포드의 그 F150에 발전기를 집에다 돌리고 막 이런 거 한번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연인이라 그럴까요? 미국에서 그 소위 파워뱅크를 많이 샀어요. 아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거 하면서입니다. 썬런은 패널과 파워뱅크가 주력 사업인 물론 패널이 훨씬 큰데요. 여튼 썬런도 최근에 좀 주가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적자 회사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탄 그 ETF 있잖아요. 네네네. 태양광 관련된 ETF의 흐름을 보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1년 네. 말까지 엄청 많이 올랐다가 네. 사실 고점에서 박살났죠. 물린 투자자분들이 박살났죠. 예. 박살. 박살났죠,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그 2주 반등한 거예요, 2주.
더 올라야죠. 더 올라야 되는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재료로만 갖고 올라가기는 좀 부족하다. 다만 이제 시간은 걸리겠죠. 좀 좋아지겠죠. 뭐 이거는 결국 사업하는 사람도 지원해주고 제가 정확한 디테일은 뭐 모르겠지만 그거를 쓰는 사람들한테 뭐 지원해주는 뭐 다양한 것이 있겠죠. 텍스 크레딧 수준화 있을 텐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팔란티어는 저는 이제 선호하지만 전형적인 이제 4번 주식입니다. 4번 주식. 이거를 빨리 튀어로 이야기하시는 우리 손해 보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튄다고요? 이거 빨리 못 튑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 도망가라. 아 이거 도망 못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무 내려와 있죠. 아 엄청 내려갔죠. 저도 뭐 주주시잖아요. 저주 4번 주식인데 좀 얼마 안 제가 조금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흑자가 조금씩 났는데 흑자가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흑자가 뭐 이번에도 주당 3센트, 지난번에도 뭐 1센트, 2센트 그 정도인데 여튼 뭐 사실은 맞죠. 3센트 이익이 전망되는데 손실이 1센트 났어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딱 하나 관심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늘 실망스러웠죠. 매출은 맞췄는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도 그렇지만 영어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뭔가 크게 끈건 있었던 거 이 친구들이 그 정부와의 개혁관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지연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널널하다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떨어져. 이건 전형적인 4번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이거 해결 잘 안 됩니다. 네.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건 좀 유의하셔야 돼요. 보면 이거를 꿈꾸는 분들은 있죠.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터 티엘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소위 그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테슬라만 일론 머스크만 생각하지만 피터 티엘의 추종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분이 다 페이팔 다 같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거 만든 사람이고 피터 티엘은 아시는 분 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하면 10배 모든 것이 10배 이상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본인이 투자를 하고 워낙 그런 운영하면, 원칙이에요. 뭐 템버거를 10개 만든다. 투자해서 하나 벌겠다 이게 아니라 10개 투자해서 다 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뭐 신화 같은 얘기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오사마 빌 라덴은 이 팔란티어 때문에 잡았다. 얘기하는 거 뭐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전 처음 들었어요. 좀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첫 번째 투자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팔란티어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는데 몰라요. 첫 번째 투자자이다 첫 번째 이사회에 들어온 멤버가 누구냐면 네. CIA입니다. CIA가요? 네, CIA 예요. 그러면 약간 또 신빙성 있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그렇죠. 피터 티엘과 팔란티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네, 이 스토리를 다 히스토리를 다 알고 아세요. 근데 거기에 심취하면 안 되죠. 이거 뭐 엄청 아는데 저는 조금 샀어요. 제가 갖고 있지만 엄청 떨어졌지만 저는 할 마음이 일도 없고 그냥 꿈을 꾸는 거죠. 저도 이거 하나를 갖고. 그래서 제가 꿈꾼 거 서너 개, 대여섯 개 있는데 네. 성공한 건 별로 없어요. 에어비앤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런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 특징들을 보면 시그니파이 헬스는 저도 잘 몰랐던 회사인데 이게 그 가정에서 미국은 이제 집에 홈헬스케어. 홈 헬스케어 하는 분들이 많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보신 분들 전문 간호사분들이 있어요. 네. 그 전문 간호사가 일반 간호사에 또 많이 좀 약간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데 전문 간호사는 이제 계약한 어떤 서비스 받는 병원에 그 집마다 보내고 이런 다양한 홈 서비스, 헬스 케어 서비스라는 쪽인데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그 왕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좀 있죠. 워낙 오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지 해봤자 뭐 그냥 있죠. 그렇지만 미국의 오지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핸드폰도 안 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영화나 미드 직접 현지에 가시더라도 여행하는데 갑자기 구글에서 지도를 보는데 지도가 안 된다거나.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로 다운받아서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외국 가서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항상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럼 구글 드라이브를 다운받아서 가야 돼, 지도를.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예, 수 있으니까. 그래, 이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찌됐건 우리랑 약간 기간이 좀 다르죠. 네. 워낙 지역이 워낙 남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 시그니파이 헬스라는 기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CBS에서 이걸 인수 의사가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급등했는데 물론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최근에 몇 달 사이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던 미리. 회사인데요.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네.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오늘 그런 소식까지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네. 되겠고요. 빅테크 종목들 좀 볼까요? 네, 빅테크 보시면 오늘은 빅테크는 대부분 약보합. 네, 적게 떨어지면 0.12 네. 그리고 많으면 이 뭐 길게 보면 크게 보면 1% 정도 떨어진 그런 정도라
였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정도로 오늘 떨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업종별로 이게 수익률인 거죠? 네네. 그 또 하나 이제 그 6월 16일이 지금 바닥이었다라고 지금까지는 보는 거죠. 다시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지만 6월 16일 그리고 6월 16일이 바닥인 것이 S&P 500과 나스닥은 6월 16일이었고요. 다우지수는 하루 많아. 더 다음이 6월 17일인데요. 그 이후에 조금씩 시장이 변화되는 것은 많이들 느꼈고 저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연초 대비요. 여전히 1등은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여전히 에너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30% 여전히 올라와 있지만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에너지가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지금요. 한 7% 정도 떨어졌어요. 네. 반면에 제일 많이 떨어졌던 것이 오른쪽 세 개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이미소비재, 네. IT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지금 1.5% 정도 내외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좀 회복을 하고 있거나 네. 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올랐던 것도 여전히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스타일별로 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이제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내내 강했고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주가 재미없었죠. 지금까지 보면 여전히 가치주가 지수 대비 선방하고 있어요. 네. 지수는 마이너스 13%거든요. S&P 500이. 그렇지만 러셀 1000에 그 가치주, 러셀 2000의 가치주. 그러니까 즉 대형주나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가치주가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방했었죠. 다만 성장주 더 많이 떨어졌었죠. 18%와 20%, 나스닥도 20%, 오늘까지 정확하게 19%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8월, 7월, 6월 3주차부터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러셀 1000이 이번 달에도 1.5%와 3% 정도씩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더 강한데 저희가 중소형주까지 저희가 뭐 커버를 못하니까 네.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만 본다 그래도 여전히 성장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건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또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월가에서 주목하는 성장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 성장 이러다 보니 그 월가 IB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주식을 좀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를 쳤을 가능성. 을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만 보더라도 많이 떨어진 건 분명히 팩트가 되겠죠. 금리 인상 속도 폭이나 속도도 많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혀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메타라든가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팔, 핀터레스트 두 개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아해야죠. 제가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니까요. 돈 많이 버시면 한턱 쏘세요. 아, 요새 녹록지 않습니다. 페이팔과 네.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마텔 그리고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네,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가 무슨 성장주라고 얘기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말하는 성장주와 가치주와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테마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성장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교과서적 의미의 성장주와 가치주 차이, 특히 성장주는 그냥 IT나 이런 거의 성장주 IT가 많아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성장주가 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어떤 섹터랑 상관없습니다. 어떤 웰스파고는 자기네들 나름의 기준으로는 스타벅스를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주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검색해서 좀 판단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골드만삭스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데까지는 일치합니다. 상당히 완화됐다는 많이 있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나 이런 건 너무 무리해서 가실 필요는 없다를 얘기하고 있고 그보다는 퀄리티 기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퀄리티는 그만큼 성장을 하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퀄리티 기업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프란 거 기억하세요? 가프, GARP라고 그래서 성장, 그로스, at reasonable price. 성장이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거 있죠. 그 가프라는 개념을 제가 몇 번 강조드렸고요. 저희가 주말에 몇 번 특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부해야겠네요, 저도. 가프요. 가프 GARP입니다. GARP 치면 각 증권사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도 한번 그 주말 월간 미주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건 JP모건 간에 각자의 가프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인데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싸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고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 각자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ETF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 찾아보시거나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이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리프트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JP 모건은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거. 그 중에서도 자기네가 매수 주견을 갖고 있는 성장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편한 거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치나 스냅이나 오늘 팔란티어 준비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이 가장 있을 수 없는 건 저는 ASML이라고 보고 있어요. ASML 같은 거 다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거나 종목에 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을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JP 모건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다양한 분석 이야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80년 만에 폭우, 홍수 때문에 사실 곳곳에 침수의 피해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아침에 바로 방송을 활기차게 딱 열어드려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늦었습니다. 늦은 부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고요. 내일은 절대 늦지 않게 원효 대교를 통해서 건너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6시 30분에 늦지 않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